인생의 무게 중심을 밖에서 내 안으로 옮겨라. 평생에 걸쳐 매일 매시간 자신 자체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할 게 없다. 인간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생적 즐거움. 먹고 마시는 일, 소화, 휴식, 수면 욕구 등. 둘째, 육체적 즐거움. 산책, 달리기 등 각종 스포츠. 셋째, 정신적 즐거움. 자유, 독서, 예술, 명상, 철학 등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모두 알았다. 좋은 음식을 먹었고, 건강을 챙겼고, 음악을 즐겼다. 그리고 독서와 철학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그는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행복의 방향이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평범한 사람. 삶의 무게 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소유물이나 지위, 이성과 지식, 친구나 사교 등에 치중하기 때문에 만족은 외부에 의존한다. 둘째,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 실용학문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삶의 무게 중심이 안과 밖 동시에 걸쳐 있다.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천문학, 역사학 등을 통해 대부분의 즐거움을 얻지만 가끔 취미로 그림 연습을 하면서 불만족을 채운다. 셋째,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 가장 고상한 향유 방식을 통해 삶의 무게 중심을 완전히 자신 안에 둔다. 사물의 존재와 본질 자체에 관심을 갖고 예술, 문학, 철학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 간다. 정신적으로 고상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자유로운 여가 시간에 이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 무료함에 빠져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곧 현실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속물로 칭한다.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모르며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생각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생활을 즐긴다. 더 배우고 연구하고 생각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여가 시간에 혼자서도 맘껏 자유를 즐길 수 있다. 내 감정을 숨기지 말기. 인간이 인생을 향유하는 방식은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은 여가에 있다라고 말했고, 소크라테스가 여가를 인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행복한 시간은 노동하지 않는 자유시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행복한 삶이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유능함을 펼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향유 방식 가운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가장 행복한 삶은 철학자의 삶이다. 즉, 지적인 능력이 풍부하여 스스로 사색하면서 판단하는 군주같이 유아독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최고의 행복을 주는 철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타인에게 방해받지 마라. 내면이 인격을 좌우하고 인격이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다. 20대와 30대 시절에는 경력을 쌓고 경험을 넓히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긴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다. 40 이후부터는 삶의 무게 중심을 점차 밖에서 안쪽으로 옮겨야 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더 성찰하여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무게 중심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출세, 승진, 명예, 부 등을 추구하며 각종 모임 등에 나가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무게 중심이 안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예술, 시와 문학, 철학 등을 가까이 하게 된다. 이런 정신적인 즐거움은 속물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를 권한다. 기회가 되면 미술 전시회나 연주회를 찾아가 최고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을 감상하며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시간도 가지면 좋다. 혼자서 산행을 하며 자신을 만나는 훈련도 해야 된다.
고독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벗이기 때문이다. 40살부터는 어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잔잔함을 스스로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삶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밖에서 내 안으로 옮겨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주 마주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무게중심을 내 안으로 옮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외부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 가족, 사회, 미디어 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내 안으로 옮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적인 요인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처럼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처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